우아한 썰여사의 사연 소개 오늘도 시작합니다. 설날 연휴를 앞두고 며느리는 시댁 어른들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직도 시댁에서는 그녀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강원도 박 3일 가족여행을 기획했습니다. KTX 표 8장에 펜션 예약까지 총 15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기꺼이 투자했습니다. 출발 당일 서울역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는 일반실에 앉아도 되지 않겠니? 큰아들 며느리가 처음 오는데 특실 자리를 양보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한 좌석은 가족석으로 배치된 특실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큰아들 가족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엄마 말씀이 맞다며 아내 편을 들지 않았고 결국 며느리는 혼자 일반실 끝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한 가장 큰 방은 시부모님과 큰아들 가족이 차지했고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가장 작은 다락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젊으니까 좁아도 괜찮지 않냐는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조용히 펜션 사무실로 내려가 펜션 2일차는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으니 취소도 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성수기였지만 하루 전 취소라 50% 위약금만 내면 되었죠. 며느리는 근처 작은 모텔을 새로 예약하고 짐을 챙겨 조용히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머리가 아파서 혼자 쉬겠다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어 오후 2시까지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지만 며느리는 차분히 어머니께서 원하신 대로 큰며느리가 주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설득하려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시누이는 언니 엄마가 혈압약 드시고 계신다며 감정에 호소했고 시아버지는 집안 체면이 말이 되냐며 권위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3년간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모텔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며느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보여준 태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시댁 의견을 먼저 듣고 아내 의견은 나중에 고려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점점 변해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대학 동창인 변호사 친구에게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상황을 기록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댁에서 보내는 협박성 메시지들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통화 내용 가족 모임에서의 차별 대우 등을 모두 캡처하고 녹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혼을 고려하게 되면 이런 증거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시댁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걸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설날을 망쳤다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회사로까지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가정을 소홀히 해서 걱정이다 라며 상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며느리는 회사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개인적인 일이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며 불쾌해했고 며느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가 직접 회사에 전화했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시누이는 언니 엄마가 혈압약을 2배로 드시고 계신다.
며 죄책감을 유발하려 했고, 시아버지는 집안 체면이 말이 되냐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냐 며 체면과 권위로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3년간 차곡차곡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양쪽 다 이해한다며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시댁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어도 되냐며 아내를 비난했고, 엄마가 화병으로 쓰러지셨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며 사과를 종용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다라는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라고 되물었지만 남편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대화가 안 된다며 화만 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나중순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마침내 진짜 결심을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은밀히 변호사를 추천받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큰 재산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재산 분할은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방적인 이혼 선언보다는 조정을 통한 합의 이혼이 가장 깔끔하다는 변호사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 후 이혼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으니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길고 힘든 과정이더라도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의사를 남편에게 처음 밝힌 그날 밤집안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황당해했고 급히 연락을 받은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내 살아생전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냐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딸처럼 키우신 게 아니라 집안일 하는 며느리로만 보셨잖아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하신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어서 3년간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로 남이 되어드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며느리가 진심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어디 가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며느리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기 전 며느리는 회사에 해외 지사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그녀의 업무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6개월 후 싱가포르 지사로의 발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에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몇 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며느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낮추며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느 쪽이 더 잘못한 걸까요? 의견 남겨주세요.